안녕하세요. 건강이 제 발견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필요한 기관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 유행 같은 것이 또 올까 봐 무섭기도 한 곳이죠.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나이 들어도 건강해서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년부터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위해 은퇴 자금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은 많으시지만 노년기를 위한 건강을 준비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늦어도 50대부터는 건강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오셨거나 아니면 두 경우 다 해당되거나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면 요양병원 신세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먼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신체의 근육량은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5배, 여성은 2배 이상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밝힌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해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골다공증입니다. 몸속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먼저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 뼈를 지지하고 있던 기능이 사라져 뼈가 약해지면서 쉽게 골절이 되고 가벼운 타박상으로도 큰 외상을 입게 되어서 사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흡수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역할을 못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해 결국 혈관 질환이 발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있던 단백질을 꺼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근육까지 빠르게 소실되고 늘 골골대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체내 단백질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요. 제대로 운동을 배우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선 운동도 좋지만 우선 단백질 섭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우수한 단백질을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일반 성인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평균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돼지고기 200g에 단백질 20g이 들어있으니까 고깃집 기준 1인분 정도 먹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청년층은 3명 중 1명, 중장년은 3명 중 2명 이상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뼈와 근육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과 뼈에 영향을 끼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간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걷는 것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미 WHO에서는 2016년에 근육 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고 국내에서도 21년 1월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근육 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에 이르고 이후 매년 1에서 2%씩 자연 감소해 80세가 되면 30대의 약 50%만 남게 됩니다. 이 현상 때문에 만 60세 이상에서는 30%, 만 8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근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줘야 하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먹겠다고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에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고단백 식품인 계란, 고기, 콩, 두부 등을 같이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 등 평소에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매해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매는 발병할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며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하면 결국에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무서운 병인 거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평상시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치매를 유발하고 치매에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첫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살라미 등의 가공육을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25g씩 대략 베이컨 한 줄을 먹는 것만으로도 44% 더 높은 치매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팀에서 40세에서 69세 성인 49만 3,888명을 대상으로 고기 먹는 습관과 인지기능, 저하 관련 여부를 8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공육을 섭취했을 때 치매 위험이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하루에 50g씩 섭취하였을 때는 치매 위험이 19% 정도로 더 낮았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체내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켜 치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나트륨 함량도 높아 고혈압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고혈압에 걸리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돼 혈관성 치매로도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공육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전분성 식품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섭취하는 감자와 곡류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 보르도대 연구팀은 평균 78세 치매 환자 209명과 치매가 없는 418명을 대상으로 2에서 3년마다 건강검진을 통해 12년간 식습관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치매 환자들은 가공육을 먹을 때 감자와 곡류 등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가공육 섭취량도 적었으며 고기를 먹을 때는 항상 과일, 채소, 해산물 등을 곁들여 먹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가 두렵다면 가공육을 멀리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두 번째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빵이나 과자, 튀김 등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품에 트랜스 지방을 넣는 이유는 맛이 고소해지고 바삭바삭해지며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일본 큐슈대 연구팀은 평균 70세 일본인 1,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혈액 표본을 채취하고 10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혈액 표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트랜스 지방이 검출된 노인은 트랜스 지방이 가장 낮게 검출된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52% 더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 트랜스 지방이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제로 트랜스 지방 제품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죠. 하지만 트랜스 지방을 안 넣고 동물성 포화 지방을 더 넣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음식을 튀기지 않고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치매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등 등푸른 생선, 조림이나 구이로 많이들 드실 텐데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은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인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깻잎입니다. 들깨 잎사귀인 깻잎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의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이나 학습 능력을 향상해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깻잎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인 로즈마리산과 가바 성분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로즈마리산은 주로 파카와 스피아민트, 로즈마리와 같은 허브 식물에 주로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과 항염증 항산화 활성과 아울러 뇌신경 보호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깻잎에 함유된 카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혈류 및 산소 공급량을 촉진시켜 학습 능력 향상, 기억력 감퇴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태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깻잎은 쌈으로 싸먹어도 좋고 장아찌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등 취향에 따라 맛있게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예전부터 호두의 뇌 모양 때문에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등의 견과류는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며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 뇌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견과류에는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 지방과 달리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혈전증이나 심근경색증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에서는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지니고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빵 같은 간식 대신에 견과류를 드시면 치매 예방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겠죠?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